이진숙이 결국 이미 컷오프가 돼서 이 양반은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 사실 이 양반 얘기는 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이진숙이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데 기사만 보신 분들은 이진숙이 기자회견을 하는 그 온도라고 해야 될까요? 기자회견에 어떤 기류가 있잖아요. 분위기랄까? 그거를 보신 분들이 꽤 있겠지만 저는 어제 이 기자회견을 조금 의미심장하게 봤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거고 우리 방송에서는 이진숙이 안 나갈 거라고 거의 99.9% 확신하면서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울컥거리고 막 울잖아요. 울컥거리고 막 그러는데 눈물의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보수층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그거를 더 한 단계 뛰어넘은 극우 보수 지지자들 혹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하나의 명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걱정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진숙의 대구시장 불출마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한 달 전부터 예상했던 거예요. 컷오프가 되고 나서 이진숙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3자 구도의 가능성보다는 저희 방송에서는 이진숙이 그만둘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의 지도부로부터 이미 재보궐 지역구를 점지받은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기 전에 이진숙을 또 비공개로 만났다라는 보도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성국계 인물인 장동혁과 이진숙의 약속 대련이다라고 제가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아마도 오늘일 겁니다. 오늘 11시에 대구시장 최종 후보가 국민의힘으로부터 발표되면 대구 지역의 지역구가 하나 비게 될 거예요. 그게 유영하가 되든 추경호가 되든 둘 중에 하나 비겠죠? 그럼 그 지역구에 이진숙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이제 일정 부분 변동이 있겠지만 그게 대구든 경기든 부산이든 뭐든 간에 지금 이진숙은 전국적인 인지도를 지난 한 달 넘게 쌓아왔다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이진숙을 가지고 열심히 해먹으려고 뒤에서 막후 조종을 하고 있는 게 저는 고성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진숙은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국회에 입성하고 나면 차기 당대표 내지는 나중에 모르겠어요. 대통령 후보까지 이진숙 본인이 나설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이진숙의 행보를 보면서 느낀 건 이진숙은 원래 굉장히 뻔뻔한 사람인데 뻔뻔하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뻔뻔한 것을 넘어서 꽤나 영리한 사람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영리하다라는 게 이미 기본적으로 정치인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나서 그 이후에도 알박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재명 정부에서 알박기하고 대통령에게 마치 탄압받는 이미지를 본인이 형성하면서 이 보수층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이진숙이 한껏 인기를 끌어모으는데 어떤 하나의 로드맵을 가지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진숙이란 정치인을 그들 안에서 그러니까 중도 확장성이라는 거는 전혀 없는 인물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진숙이 보수 진영에서 어느 정도로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이 보여요. 보수 진영 내부에서. 특히 보수가 아니라 윤 어게인 내부에서.
장동혁의 대항마가 되면 됐지. 예. 이진숙이 꽤나 큰 꿈을 품고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상당히 자기 장사를 잘합니다. 정치권에 들어와서 특히 대구시장 예비후보로서 이런저런 미디어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건대 이 양반이 자기 지지층한테 확실히 장사할 줄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 말고, 저기 중도에 있는 사람들 말고 보수층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빵진숙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심지어 대구시장이 되면 빵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보면서 자기의 단점을 자꾸 장점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은 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이고 뻔뻔한 사람인 거 맞죠. 중도 합리 유권자들은 이진숙 따위를 볼 리가 없어요. 지켜볼 리가 없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보수 내부에서 이진숙의 존재감을 이번에 확실히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꽤 오래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됐을 때 깽판치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알박기 하려고 했을 때도 저거 왜 저래 그랬을 거 아니에요, 다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진숙의 뭐랄까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런 어떤 정치의 꿈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방통위원장을 했다라는 건 뭐 다들 아는 얘기니까. 하지만 저는 그냥 뻔뻔하기만 할 줄 알았지 영리할 줄은 몰랐는데, 고성국의 코칭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지금 정치적 DNA를 드러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구시장 예비후보, 그러니까 즉 컷오프가 됐었던 대구시장 예비후보로서는 자기 장사를 꽤 잘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제 자기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이유도 그런 연기가 살짝 들어가서 MSG가 좀 쳐졌잖아요. 그냥 담백하게, 아니 솔직히 이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이라는 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이게 웃긴 일이야. 왜 웃긴 일이냐? 첫 번째, 국민의힘으로부터 이미 컷오프를 당했어요. 근데 무슨 지가 이제 와서 불출마 선언을 해. 웃긴 일이죠. 근데 그 웃긴 일도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도 재능이죠. 아니 그렇잖아요. 민주당에서 컷오프가 된 사람이 한 3주간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가 컷오프를 됐어요. 컷오프 됐는데 3주 동안 이러고 다녀. 사람들이 비웃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3주 동안 가장 많이 대구시장 후보 중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국민의힘 대구시장 실제 컷오프가 되지 않은 본선에 올라갈 후보들은 조명을 받았다 안 받았다? 관심도 없어. 추경호가 조명을 받아, 뭐 유영하가 조명을 받아요. 전혀. 오히려 주호영과 이진숙, 컷오프가 된 두 사람만 언론에 매일같이 등장했어요. 게다가 주호영은 실제 법적으로 자신이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기각이 됐는데도 그 이후에 항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진숙은 그걸 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본인이 대구시장 예비후보의 자격이 있다고 그냥 뻔뻔하게 우기면서 미디어판을 훑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면서 대구시장 실제 후보들보다 더 많은 조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장사를 꽤나 잘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수판에서 이진숙이라는 주자가 있지 라는 거를 인식하게 만든 계기가 됐고, 어제 활용 점점을 찍은 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대구시장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컷오프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면서도 이 대목에서 울컥했어요. 대구까지 좌파에 넘어가 보수의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저의 발목을 잡았다. 저는 대구시에 있는 유권자들 중에
이런 문장에 상당히 가슴 뜨거워지는 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이제는 한번 김부겸 후보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단 1%라도 대구시에 유권자가 있다면 어제 이진숙의 이 기자회견을 보고 대구시 유권자 중에 마음 고쳐먹은 분이 꽤 있을 거란 전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까지 좌파에게 넘어가 붉은 심장이 파란색으로 물들고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사회주의 포퓰리즘에 장악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저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강조했고, 시작은 컷오프에 대한 불만이었지만 후반부에는 뭐다?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대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하나 밝혔고, 두 번째로는 보수의 심장을 넘겨줄 수 없다. 좌파와 싸우는 어떤 대립구도를 자기가 만들고 거기에 어떤 대표적인 주자로, 물론 그 대구판에서 뛸 수 있는 가능성은 재보궐을 받아야 가능하겠지만, 근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예고편이에요. 대구시장 후보가 선출되면 그분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려면 이진숙이 재보궐선거를 대구 지역구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대구시장 후보와 이진숙 재보궐선거 대구시 후보가 런닝메이트로 뛰면서 김부겸의 당선을 막을 것이다. 이게 상당한 결집의 명분을 줘요. 저도 사실은 중도 보수 유권자,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보기엔 이런 양반들한테 관심조차 없게 봐야 되겠지만, 그냥 정치평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람은 생각보다 오랜 기간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후반기 국회는 시끄러울 거예요. 왜? 이진숙이 국회에 들어가면 어디를 가겠어요? 100%죠. 과방위 갈 거 아니에요. 과방위에 누가 있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아마 매일같이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막 하면 매일같이 이진숙으로 또 미디어가 도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적대적 공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에는. 이진숙의 대항마는 누가 되겠어요? 그러면 민주당의 대표적인 게 최민희 의원님이 계시죠? 뻔합니다. 그러면 그 대결적 구도로 서로 성장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최민희 의원 문체부 가요? 아니면 최민희 의원이 문체부를 가면 아마 문체부로 또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를 일이야. 국민의힘이 전략적 배치를 할 겁니다. 말만 들어도 두통이 오죠? 근데 이게 그렇다니까. 그리고 언론은 싸움을 좋아해요. 뻔하잖아요? 그러면 최민희 의원과 이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싸우는 걸 당연히 엄청나게 조명해 주겠죠.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최민희 의원도 이걸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제 뇌피셜인데, 최민희 의원님은 오히려 이진숙이 국회에 들어오는 걸 좋아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제 뇌피셜입니다만은. 적대적 공생관계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전 위원장은 불출마를 선언하는 대목에서 감정이 흔들리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지지자들은 박수를 응원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대구를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지키겠다는 마음밖에 없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자, 대구 지역에서 이진숙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예, 꽤 이진숙은 당분간 정치판에서 오래 살아남을 것 같다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진숙의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제 기자회견과 이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나서 이진숙이 생각보다 영리하네. 보수판에서는 꽤나 살아남겠다. 나중에 전당대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제 예감이 맞을지 틀릴지는 앞으로 지켜보시자고요. 근데 좀 불편해. 이런 류의 정치인들이 제도권 정치에 살아남는다는 건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의미합니다. 되돌아가는 거죠. 대한민국 정치가 위대한 건
전 세계 정치가 극우화될 때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우리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합리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줄 아는 그릇이 더 커지는 게 옳은 방향이겠죠. 근데 전 세계 정치가 점점 더 우경화되고 극우화되고 극단주의화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죠. 정치 선진국이죠. 정치 선진국이라는 의미는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선진적인 정치 수준과 의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세상의 방향과 우리가 국제 질서를 선도하고 국제 정치의 수준을 높여주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인물들이 정치판에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진숙이 튀어나오게끔 만드는 저 야당의 정치를 사실 비판해야 될 것이고 윤 어게인 세력들이 여전히 제도권 정치에 남아서 극우화 어떤 우경화된 정치를 보여주는 거를 누군가는 막아야 되겠죠. 예. 아무튼 좀 불안하고 심각한 얘기를 시작부터 해봤습니다. 제가 보는 이진숙은 그래요. 가볍게 볼 건 아니다. 아이고, 후원을 또 해주신 우리 국뽕주부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냐냥걸즈님 힘을 주는 물약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잔소리 한마디만 더 할까요? 저는 민주당의 중도실용 노선의 정치가 저런 우경화된 정치인들과 극우화된 정치인들, 극우라는 이름도 아까울 정도로 극단적인 정치의 길을, 극단주의적인 정치를 가는 정치인들을 영원히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게 만드는 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은 그런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책적으로 중도 실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도 실용 노선이라는 건 중도 실용 노선이라는 건 이진숙 같은 정치인이나 장동혁 같은 정치인, 고성국 같은 사람이 야당을 집어삼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도 실용 노선이라는 건 민주당이 더 넓혀가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반대로 과거의 정치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념적이고 정쟁적이고 전투적인 건 떠나서 이념적이고 그 어떤 적대적 공생 관계로만 낡은 관념의 진보 보수의 대립으로는 더 이상 우리 정치가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팀 3분 커리님 코붕이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왔을 때 짝짝꿍 맞아서 적대적 공생을 하면 그거 낡은 정치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진보 보수라는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을 배격하고 중도 실용으로 조금 우클릭하더라도 민주당이 중도 보수가 돼야 돼요. 민주당이 중도 보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진숙 같은 인물과 맞서 싸우겠다라면서 오히려 이진숙을 띄워주는 꼴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 낡은 좌우의 갈등을, 이 대립적 구도를 벗어 던지고 민주당의 저변이 훨씬 더 넓어지고 운동장은 넓게 쓰면서 오른쪽에 있는 유권자들도 우리가 데려와야 돼요. 절대로 과거의 정치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저는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민생 실용 노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70에 가깝게 확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의 중도 실용 노선을 더 확대하고 더 강조해야 된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네? 그게 중요한데
좀 전 불안해요. 저는 민주당의 정치가 정말 중도 실용 민생 노선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력들에 대한 배타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여전히 어떤 뭐 이념이라는 뭐 색깔론으로 사람을 보거나, 혹은 출신 배경, 저 사람은 어디에서 넘어온 사람이니까 쟤는 원래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진영적 갈등으로만 자꾸 부추겨가지고 특정 세력들을 배척하고 배제하려고 드는 건 아닌가. 저 같은 무당층이 그런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벌어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대통령의 중도 실용 노선을 민주당이 수혈받아서 더 넓혀가는 것,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김용남 의원 같은 분의 출마 중요한 것이고, 민주당의 배지를 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민주당이 진보, 중도, 보수 이 어떤 운동장을 넓게 썼으면 좋겠는데, 과거의 것들을 자꾸 소환시켜서 이분법적으로 선악구도로 접근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이 시간에 뉴 이재명 얘기를 길게 안 할 건데, 지금도 뭐 예를 들면 뉴 이재명이라는 단어에 완전 꽂혀서 이거를 나쁘게만 바라보는 분들은, 저는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냐. 뭐 물론 일부에서는 뉴 이재명이 무슨 작전 세력이다, 뉴 이재명을 따지고 보면 새로울 게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시라고. 근데 하지만 저는 하나의 현상으로만 보고 새로운 지지층이 유입되는 거에서 제발 이제 뭐 가타부타 막 뭐 작전 세력이다 뭐다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따라가 보니까 거기 뉴 이재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과거가 지저분하다, 과거가 불순하다, 이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것도 나중에는 사실적 관계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윤석열 지지자였다, 그 사람이 과거에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과거에 그 뭐 어떤 뮨파나 무슨 뭐 문꿀 오소리들처럼 뭐 윤석열을 찍었던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과 동일한 그런 색깔들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의 의혹 제기하는 거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고. 근데 중요한 건 그냥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과 새로운 중도 실용 노선의 보수 지지자들까지도 민주당이 끌어안는 아량을 보여주려면 너무 배타적인 메시지들을 자주 내거나 많이 내거나 몰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적이라고 규정해두고, 적이라고 규정해서 뉴자 붙으면 무조건 쓰레기, 그러니까 심지어 저 같은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잖아요. 지금 미디어 판이 그렇거든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마저도 쓰레기로 만드는 이런 상황을, 내가 뭐 국민의힘 출신이야? 내가 뭐 윤석열을 찍었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단순히 뉴 이재명은 현상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마저도 저 새끼는 쓰레기야.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에요. 이게 오히려 민주당을 축소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성 들어 얘기를 해도 또 뭐라고 하겠지. 상관없지만 저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보여주려고 했던 행보와 이런 것들을 좀 가만히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뭐다? 25분째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이 정치권에 오래 살아남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 바람직한 거 하나 없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을 밀어내는 방법은 이진숙 나빠요. 이런 사람을 몰아내는 방법은 이진숙 나빠요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진숙이 나쁘고 내가 옳아요 라는 적대적 공생관계로만 가서도 안 된다. 방법은 뭐다? 더 넓게 운동장을 쓰면서 쟤네들은 또라이여가지고 제도권 정치에 받아주기가 어렵다라는 유권자층이 더 넓게 형성이 되는 순간 이진숙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대구를
아주 새파랗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공존하게 만들면 극단주의 정치 세력들은 유권자의 토양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제도권 정치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적대적으로 공생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된다?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대표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중도 실용 노선과 보수 중도층으로 넓게 운동장을 쓰면서 제도권 밖으로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세력들은 몰아내야 된다. 그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료화면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각심을 일깨워 드리겠습니다. 장르만 여의도에 나왔던 이진숙 쇼츠를 보신 분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좀 부정하시는 내란? 분들. 자, 보세요. 우리 심프로는 윤어게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저는 약간 내란에 대해서 좀 부정하시는 내란은 분들. 왜 내란이죠? 계엄이죠. 계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부터 이제 3심 안 됐잖아요. 4심까지 안 갔잖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내란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계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계엄을 했고 내란인지는 판단을 받아봐야 그렇습니다.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적 가치에는 배치되는 일인 거는 맞잖아요. 아니 이거 지금 그렇지 않나요? 법 절차를 거치고 있잖아요. 저는 그 3심 끝날 때까지 네. 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 자체가 그 헌법에 반하는 일이기는. 근데 그것도 이제 인정하기는 아직 어려우시단 말씀이신 아니 거죠? 그 법 절차를 거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 CCTV 앞에서 살인 행위를 저질렀어요. 다 찍혔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법정에 당연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살인 혐의 유죄됐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3심제 혹은 말씀하신 4심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살인을 확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직은 살인한 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걸 CCTV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법정에서는 3심을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살인이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 그 살인의 종류에서도 네. 보면 뭐 미필적 뭐 있죠. 뭐 다양한 다양한 종류가 종류의 있을 수 있죠. 그 네. 살인이 있잖아요. 음. 단순 살인, 뭐 계획에 의한 살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정 프로가 예를 들어가지고 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내란은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고요. 내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 그랬죠. 지금 현재는 12.3 계엄 네. 그게 가장 100%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당의 생각합니다. 입장과도 일치합니까 이거는? 아니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실 거고. 제가요? 예. 아니 그 당원이 계신데 아니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제 네. 판단은 그렇다라는 네. 거죠. 우리 심프로는 자, 이제 이런 모습들이 전혀 좋은 장면은 아니에요. 뭐 정영진 앵커가 짚으신 내용이 뭐 100% 맞는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뭐 이 장르만 여의도에서 이렇게 뭐랄까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이런 장면들도 저는 매우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방송이 출연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불만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반헌법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권 언론에 나와서도 안 돼요. 감히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과거 군사 쿠데타 시절에 고통을 받고 피해를 받았던 분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는 기간에 피해를 받고 그냥 뭐 실제 그 독재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거나 그냥 사라져 버리거나 지금 뭐 실제 온데간데 없이 그냥 죽어버리거나 실종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근데 내란이라는 거를, 쿠데타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 언론에 나와서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뭐 예를 들면 개똥 철학이고 개똥 같은 말을 저렇게 내뱉고 다닌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런 장면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는 저런 사람이 관심의 대상으로 오르고 언론으로부터 조명을 받고 화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제도권 밖으로
밀어낼 필요가 있는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걸 만들었잖아요. 네. 민주당이 뭐 자, 이런 모습이 저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그래서 영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그 빵진숙으로 만들었잖아요. 네. 민주당이 뭐 홍보비도 민주당 덕분에 안 줘도 되고 이진숙이 대구시장이다. 이진숙이 하는 빵빵 페스타 뭔가 특별한 빵이 있지 않을까? 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위축이 되고 부끄러워해요? 지금 수갑도 이거 갖다 놓으셨네요. 수갑도 저는 실천한다. 실행력이 있다. 그게 다르다. 추진력이 있다. 네. 그게 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나로서의- 빵빵 페스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영 저를 그빵 자, 이런 모습들이 그 사실상 뭐랄까 좀 이진숙에 대한 분노라는 감정을 누그러뜨려줘요. 그러니까 뭔가 좀 유연해진달까요? 마음이 좀 누그러지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유권자들 중에서도 이 내라는 안 돼라고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분들도 이진숙의 이미지가 부드러워지면서 여전사 이미지도 여전사 모르겠어. 아무튼 이진숙의 이미지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유연해진다라는 거를 미디어를 통해 노출이 되면서 이게 보수 유권자들 중에 내라는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이진숙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어떤 과거를 비판받았던 법인카드 빵진숙이란 이미지를 결국 이거를 뭔가 하나의 홍보수단으로 소화해버리는 홍보수단으로 소화해버리는 이런 장면들 상당히 저는 경계를 하게 됩니다. 경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도권 언론과 제도권 정치에서 반헌법적이고 저런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밀어내는 방법은 일찍이 보여줬다. 일찍이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진숙 얘기를 30분이나 써먹었네. 어쨌든 그냥 제가 예상한 대로 꽤나 오랜 기간 이진숙이 정치권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안전벨트 매시고 오랜 기간 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견뎌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중도 보수 실용 이 노선을 확장시키면서 민주당의 운동장이 더 많이 넓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동시 시청자 수에 비해서 좋아요가 또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혹시 구독을 아직까지 안 하신 분이 계신가요? 구독 한 번쯤씩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땡큐.